원화 자산 말고 달러 자산을 모으라? 요즘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증권사 리포트, 심지어 친구들 대화 속에서도 야, 이제 원화 자산 위험해. 달러로 모아야 돼. 이런 얘기 정말 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원화인데 왜 굳이 달러로 자산을 모으라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유행어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와 세계 금융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투자자의 시선에서 그리고 일상인의 감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원화가 약세라는 말의 진짜 뜻, 우리가 흔히 원화가 약세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달러의 가치가 강세라는 뜻이에요. 즉,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2020년에는 1달러가 약 1,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00원 안팎이에요. 이 말은 똑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 돈 가치가 25%나 떨어졌다는 뜻이죠. 즉, 당신이 예전에 1억 원을 들고 있었다면 지금 그 돈의 달러 기준 가치는 약 7,500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에요. 그러니 자산의 절대적 가치는 같아 보여도 국제적 구매력은 크게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화로 돈을 쥐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떨어진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그럼 왜 이런 원화 약세가 이어질까요? 단순히 환율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의존형 구조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흔들리면 곧바로 원화 약세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인구 감소. 한국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소비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어요. 노인 비중은 늘고 젊은 세대는 줄다 보니 내수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죠. 이런 구조 속에서 원화는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쉬운 통화입니다. 즉, 경제의 펀더멘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자산이 강한 이유, 반대로 달러 자산, 즉 미국 중심의 금융 자산은 여전히 전 세계의 기준이죠. 전쟁이 나도, 경기 침체가 와도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통화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신용으로 인정하는 나라이고 그들의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수록 돈은 오히려 미국으로 몰립니다. 이걸 달러 인덱스 강세 효과라고 부르죠. 즉, 위기가 클수록 달러는 오르고 원화는 더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달러 자산을 모은다는 것의 실제 의미. 달러 자산을 모으라는 말은 단순히 달러를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달러 기반으로 수익이 나는 자산을 보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들이 있죠. 미국 주식, S&P 500, 나스닥 ETF 등, 미국 달러 예금, 달러 표시 채권, 달러 ETF, 타이거, 미국채 10년물 등, 혹은 미국 리츠, 미국 배당주, 즉 달러를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달러 기반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는 조언에 가까워요.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의 차이. 원화 자산은 우리가 익숙한 형태예요. 은행 예금, 부동산,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등등. 하지만 이건 모두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주식도 출렁이죠. 그런데 달러 자산은 미국의 금리, 물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위험의 분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달러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 환차익 효과도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이걸 우리는 환율 방어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달러를 모으는 게 맞을까? 이건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달러 자산을 꾸준히 쌓는 건 포트폴리오 보험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1,400원일 때 달러를 사더라도 그게 5년 뒤 1,600원이 된다면 결국 방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1,2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의 가치는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환율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달러를 분할로 모아라. 달러 자산 투자,
구체적인 방법 3가지. 1. ETF를 활용한 달러 투자 SPY, QQQ, DIA 같은 미국 지수 ETF를 한국 증권사에서 원화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달러 자산 노출을 갖는 거죠. 달러를 직접 바꾸지 않아도 환율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2달러 RP 또는 외화예금 단기 안정성이 높고 금리도 꽤 매력적이에요.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여전히 5%대이기 때문에 달러 예금만 해도 원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3달러 채권 및 MF 달러로 운용되는 채권형 상품이나 머니마켓 펀드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기 좋습니다.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절약 효과도 있죠. 자산의 국적을 분산하라. 결국 핵심은 분산입니다. 한국에서만 돈을 벌고 한국 자산에만 투자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함께 휘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의 국적을 바꿔라. 내 자산의 일부는 미국에 세워라. 이건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불안 같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에요. 달러 자산을 모으는 사람들의 심리. 사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큽니다. 한국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달러 자산이 버텨주는 느낌. 이건 불안한 시대의 멘탈 보험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산의 30%는 달러로 두고 싶다. 그만큼 달러는 신뢰의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 달러 자산은 시대의 방패다. 지금 한국 사회의 자산 시장은 금리, 물가, 부동산, 인구 모두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원화 자산만 고집하지 말라는 조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존의 조언이에요. 달러를 모으는 건 투기나 환율 맞추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방어막을 하나 더 세우는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달러는 수익의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의 보험이다. 원화로 버는 시대에서 달러로 버티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안에 있는 돈, 그 돈의 국적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